페이지 1번 그림은 1기압에서 물 16.2g의 요소 Xg을 녹인 요소 수용액의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을 나타냈다. 물과 요소의 분자량 18, 60 그리고 1기압의 기압은 760mmHg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증기 압력은 mmHg로 나와 있고, 그러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을 P0로 넣는다면 1mmHg 단위는 뺄게. 그리고 용액의 증기압력을 우리가 P로 할게. 그럼 용액의 증기압력은 0.9. 그러면 증기압력 내림은 0.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과 같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질의 몰 분율, 그러니까 용매의 증기압력이 1이니까 용질의 몰 분율이 0.1이다. 즉 10분의 1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용질의 몰 분율은 용매, 물이죠. 물의 양분의 요소, 용질의 양분의 용질의 양, 요소의 양,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될 거라고. 물이 16.2g을 갖고 있대. 그러면 물의 분자량 18로 나눠주면 물의, 즉 용매의 몰수는 18분의 16.2, 즉 0.9몰이 나오겠네. 그러면 물이 0.9몰이니까 요소가 0.1, 그래서 1분의 0.1이 돼가지고 요소 용질의 몰 분율이 0.1 값이 나올 거야. 그러면 요소의 분자량이 얼마? 60. 그러면 요소의 질량은 요소의 량에다가 요소의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요소의 양이 0.1, 요소의 분자량이 60. 그럼 요소의 질량은 얼마? 6g이 된다. 그래서 요소 Xg은 0.6g이 아니라 6g이 돼야 돼.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물의 몰 분율은 1분의 0.9. 그래서 물의 몰 분율은 0.9가 돼야 돼. 니은 틀렸어. 요소 수용액의 기준 끓는 점 그랬죠? 요소 수용액의. 그럼 요소 수용액 기준 끓는 점이라는 거는 기압이 몇 기압일 때? 1기압일 때. 1기압일 때 끓는 점은 우리가 기준 끓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 증기압력이 지금 mmHg로 지금 나왔지. 그러면 1mmHg일 때의 요소의 끓는 점이 T잖아. 그럼 T는 기준 끓는 점이 될 수가 없다고. 기준 끓는 점은 760일 때, 760일 때 수온의 높이로 그때가 기준 끓는 점이기 때문에 답은 없어.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는 이렇게 출제를 했었을 거야. 증기 압력이 여기가 단위가 mmHg가 아니라 기압, 대기압이다라는 단위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mmH로 표현한 것 같아. 그래서 1기압일 때의 끓는 점, 기준 끓는 점, 그래서 T 도달해서 디귿이 맞다라는 그런 답이 돼야 될 거야. 102페이지 2번 그림은 서로 다른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크기가 동일한 비커에 담아 수증기로 포화된 밀폐 용기. 그러면 수증기로 포화된 밀폐 용기라는 거는 응축되는 속도가 지금 A하고 B의 응축되는 속도가 같다. 즉 응축되는 양은 같다라는 거야. 같다. 그 다음 A는 포도당의 수용액의 농도가 0.1몰 몰랄 농도, 그리고 B는 0.5몰랄 농도. 그렇다는 얘기는 오른쪽이 더 용액의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용액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증기 압력이 어떻게 돼? 증기 압력이 낮다. 그러니까 증발되기가 B가 A보다 어렵다. 그러면 A하고 B의 사이의 응축력은 같은데 증발하려는 정도는 A가 B보다 크잖아. 그래서 A는 증발하는 정도가 크고 B는 증발하는 정도가 작고, 그러면 R자 증발을 본다면 A의 증발은 플러스가 되는데 B의 증발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B는 R자적으로 봤을 때는 응축이 된다는 거야. A는 증발이 일어나고 B는 응축이 일어나고.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A하고 B의 포당의 수용액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A는 R자 증발하는 양이 많으니까 점점 줄는 거고, 그리고 B는 응축하는 정도가 R자 응축이 커지니까 부피가 늘어나는 거고,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A는 수면이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B는 수면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둘 다 R자 증발량이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까지. 0이. 그러면 R자 증발량이 0이니까 이때는 수면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그럼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래프를 찾으래. 그러면 A는 어떻게 되겠어? R자 증발량이 플러스에서 그 증발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B는 R자 증발량이 마이너스에서 그 양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론은 A, B가 R자 증발량이 0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린가와 나는 동일한 비커에 같은 부피의 포도당 수용액이 각각 들어있다. 근데 가는 1몰 농도, 나는 1몰랄 농도. 그러면 우리가 이 증기 압력 내림, 거기에 따른 끓는 점, 오름,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온도와 관련됐기 때문에 부피 농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질량 농도로 계산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가에서 부피 농도를 1몰 농도의 부피 농도를 몰랄 농도인 질량 농도로 변환을 시켜주고 나서 우리가 가하고 나의 기준 끓는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는 1몰 농도래. 그러면 수용액의 부피가 100ml 혹은 1000ml일 때 포당이라는 용질의 량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한번 가정 한번 해봅시다. 포당 수용액이 1000ml가 들어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이라는 용질의 양은 1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포도당이 1몰이라는 거는 포도당이 몇 그램 들어있다? 180g이 들어있다는 거야. 용질인 포도당이. 그럼 몰랄 농도로 고쳐주기 위해서는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kg분의 용질의 양이잖아.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양. 그러면 용매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용액의 질량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부피가 주어졌어. 그러면 밀도를 부피에다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는 거죠. 용액의 부피에다가 용액의 밀도를 곱해주면. 근데 용액의 밀도가 얼마? 1이래. 그러면 용액의 부피 1000ml에다가 용액의 밀도 1g per ml를 곱해주면 1000ml에 해당하는 포도당 수용액의 질량은 1000g이다. 용액의 질량이 1000g이래. 근데 몰랄 농도는 용액의 질량이 아니라 용매의 질량이니까 1000에다가 포도당 용질 180을 빼주면 920이 되는데, 이거는 단위가 g이니까 kg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1000분의 920 kg분의 포당 얼마? 1몰. 1몰. 그러면 몰랄 농도 값은 1몰랄 농도보다 어때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겠지만 1몰랄 농도보다는 크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디귿 봅시다.
가에서의 몰랄 농도는 1몰랄 농도보다 작다가 아니다. 작다가 아니라가 뭐야? 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 압력을 물어봤죠. 기준 끓는 점은 기압이 몇 기압일 때? 1기압일 때. 그러면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 압력은 뭐 어떤 상태가 됐던 어떤 용액이 됐던 다 몇 기압이 돼야 돼? 1기압이 되는 거잖아.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 압력은. 그래서 기억도 틀렸어. 그 다음에 니은. 수용액의 기준 끓는 점은 물어봤죠. 그러면 누가 더 증기 압력이 낮냐면 농도가 가가 더 나보다 더 높지 않아. 그럼 증기압력이 가가 더 내려가는 거고 증기압력이 더 내려가다 보면 끓는 점은 더 높겠지. 그래서 수용액이 기준 끓는 점은 가가 나보다 높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돼. 페이지 4번. 일정한 온도, 용질의 몰 분율에 따른 두 용의 가와 나의 증기압력인데 용질의 몰 분율이 0이라는 거는 순수한 용매란 얘기지. 근데 순수한 용매일 때의 증기 압력은 A가 B보다 증기 압력이 더 크대. 그러면 순수한 용매일 때 증기 압력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는 기준 끓는 점은 A보다 B가 더 높다. 그 얘기는 분자간의 인력이 분자간의 결합력 F라고 할까? 분자간의 결합력은 B가 A보다 크다. 그래서 기억 분자간 힘은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증기압력이 작은 B가 A보다 크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용질의 몰 분율이 X일 때 나의 증기압력 내림은 이라고 했죠. 그러면 나의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증기압력 빼기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매의 증기압력 PB 빼기 용액의 증기압력 PB 프라임을 빼준 값이 증기압력 내림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디귿. 용질의 몰 분율이 X일 때 기준 끓는 점은, 그러면 용질의 몰 분율이 X일 때 증기압력은 누가? B가 A보다 더 낮잖아. 그러면 B가 A보다 증기압력이 더 낮으니까 B가 A보다 끓는 점이 더 높다. 그래서 기준 끓는 점은 나가 가보다 높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정답은 1번. 페이지 5번. 60도에서 요소 수용액하고 포도당 수용액의 조성이 아래와 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각 들어있는 플라스크를 순이 들어있는 U자간으로 연결한 모습을 나타냈대. 지금 가하고 나를 보니까 가 수용액이 나 수용액보다 어때? 증기압력이 크죠? 얼마만큼? H만큼.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큰 거야. 그러면 얼마만큼냐면 H만큼 크다고요. 증기압력이. 그러면 우리 용액의 증기압력은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으로 한번 식을 정리해 볼 건데,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액의 증기압력은 P로 쓸게. 를 빼준 값과 같아.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력이라는 거는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증기압력 내림을 빼준 값이야. 그럼 얘를 다시 써주면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럼 얘를 또 다시 써주면 P0 1 용질의 몰 분율이죠. 근데 1 용질의 몰 분율, 용질의 몰 분율과 용매의 몰 분율의 합이 1이니까 결론은 1 용질의 몰 분율은 용매의 몰 분율과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과 같다.
그래서 용매의 몰 분율이 큰 용액이 같은 물이니까 용매는 증기압력이 더 큰 용액이 될 거라고. 그러면 각각 요소하고 포도당 수용액에서의 용매의 몰 분율 한번 먼저 계산해 볼게. 그러면 얘를 뭐라고 표현할까? 요소? 그냥 첫 번째 X 용매는 전체 9.8에도 0.2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물이 9.8을 차지하고 있네. 9.8. 그러니까 10분의 9.8, 10분의 9.8, 9.8몰 더하기 0.2니까 그러면 얼마가 나오니? 10분의 9.8이면 0.98인가? 그래서 용매의 몰 분율은 요소의 경우 0.98. 그 다음에 포도당 수용액 용매의 경우는 9.9몰 더하기 0.1이니까 10몰분의 용매 물 9.9. 그럼 얘는 0.99가 되겠네. 그러면 포도당이 요소보다 용매의 몰 분율이 더 크니까 포도당 수용액의 용액의 증기 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용액의 증기 압력이 크니까 가가 포도당이 되는 거고 나가 요소가 돼야 돼. 그래서 기억 가가 요소다 아니 포도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틀렸고 그 다음 이제 H 값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먼저 요소 봅시다. 요소 수용액의 증기압력은 물의 증기압력 근데 물의 증기압력은 150이라고 했어. 그럼 150 곱하기 그때 용매의 몰 분율이 얼마냐면 0.98. 그 다음에 포도당 수용액의 증기압력은 역시 물 150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 0.99. 그죠? 근데 포도당이 요소보다 얼마가 크냐? 포도당 빼기 요소.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그 수은주의 높이 H가 될 거라고. 그럼 얘는 뭐 포도당에다가 요소를 빼도 되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150에다가 0.99 빼기 0.98. 그러면 1.5가 나오죠. 그래서 H 1.5mm. 그래서 니은 맞았어.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갈게요. 디귿. 그러면 좀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끓는 점 오름에 대한 얘기를 했네. 끓는 점 오름.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결하냐. 끓는 점 오름이라는 거는 이용액의 끓는 점에다가 이용매의 끓는 점을 빼줬는데 이거는 이제 몰랄 오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물이기 때문에 몰랄 오름 상수는 똑같을 거라고. 그리고 똑같은 물이기 때문에 용매의 끓는 점은 똑같이 같을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몰랄 농도에 비례할 거라고.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 그러면 이제 봅시다. 몰랄 농도가 만약에 요소 수용액이 포도당 수용액보다 몰랄 농도가 2배가 크다라고 한다면 끓는 점 오름은 2배 있다라고 해서 딱 정량적으로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돼. 떨어져.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그 용질의 양은 요소가 포도당의 2배이긴 해. 그쵸? 그리고 요소 수용액의 물의 양이 어때? 더 작잖아. 그러면 몰랄 농도는 요소 수용액이 포도당 수용액보다 2배가 더 클 거라고. 뭐 굳이 계산 안 할 거야.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요소 수용액이 포도당 수용액의 2배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다면 용질의 양은 우리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분의 용질의 양이잖아. 몰. 그러면 몰은 요소가 얘보다 2배잖아. 근데 용매의 양은 누가 더 많아? 분모값은. 포도당이 요소보다 분모값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2배가 더 차이가 난다고.
6번. 그림은 1기압에서 물 용매 100g이 들어있는 두 비커에 고체 X하고 Y를 10g씩 녹인 후 수용액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타냈대. 용매가 똑같이 100g이야. 그리고 X하고 Y를 각각 같은 질량씩 넣는데 끓는 점을 보니까 X 수용액의 끓는 점이 꺾인 그래프, 여기가 이제 끓는 점이야. Y가 X보다 끓는 점이 더 높아. 그러면 용액의 끓는 점이 Y가 X보다 높다라는 거는 Y가 X의 농도, 그러니까 Y의 농도가 X의 농도보다 어떻다라는 거야. 더 높다라는 거죠. 왜냐?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잖아. 근데 둘 다 물이기 때문에 몰랄 오름 상수는 똑같을 거라고. 그러면 Y가 X보다 뭐가 농도가 더 높다는 얘기잖아. 몰랄 농도가 Y가 X보다. 그런데요, 용매의 양은 똑같지. 근데 용질의 양은 똑같은데 몰랄 농도가 크다라는 거는 같은 질량이지만 물질의 양이 누가 더 크다? X보다 Y가 더 크다라는 거야. Y가. 그럼 같은 질량인데 용질의 양이 Y가 더 크다라는 거는 용질의 뭐가? 분자량이 Y가 더 작다. 왜? 물질의 양은 분자량 분의 질량이잖아. 질량. 근데 같은 질량인데 Y가 X보다 크다라는 거는 분자량은 Y가 X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일단 여기까지 내용 보고 이제 보기 봅시다.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X가 Y보다 큰 게 아니라 Y가 X보다 몰랄 농도가 크니까 크다. 그러니까 기억 틀렸죠? Y가 더 커야 되겠죠? X보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T2일 때 증기압력은 Y 수용액이 X보다 크다라고 했어. T2일 때는 X 수용액은 이미 끓고 있는 거고 Y는 끓기 시작할 거야. 그쵸? 그러면 두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돼? 지금 얘네 대기압 상태에서 물을 끓이는 거잖아. 그래서 T2일 때 X 이미 끓는 점보다 높으니까 끓고 있고요. Y 끓는 순간이고. 그러니까 두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떻다? 대기압과 같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Y의 분자량은 X의 분자량 곱하기 T2-100분의 T1-100이다.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먼저 X의 끓는 점 오름은 X 용액의 끓는 점이 T1이죠. 거기에다가 순수한 용매 물의 끓는 점 100을 빼준 값이고 그거는 물의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근데 몰랄 농도인데 용매 질량이 100. 근데 얘를 킬로그램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X의 분자량분의 X의 질량. 그래서 량이 나왔죠. 그러면 똑같이 Y의 끓는 점 오름도 액의 끓는 점 T2에다가 용매 끓는 점 100을 빼주고 오름 상수 곱하기 얘도 용매 질량은 100인데 킬로그램으로 만들어지니까 1000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Y의 분자량분의 10. 그럼 얘를 우리가 비례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 비례식 X의 끓는 점 오름 대 Y 끓는 점 오름 이 비례식으로 문제 풀 거야. 그러면 뭐 일단은 비례식이니까 얘네 다 나눠지죠. 다 지워지죠. 그러니까 T1-100 대 T2-100은 mx분의 1 대 my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my를 풀어주면 mx 곱하기 T2-100분의 T1-100이다. 그래서 디귿은
맞아. 103페이지 7번. 표는 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는 쭉 이제 자료가 나왔고, 나도 쭉 자료가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뭐 C는 비휘발성 비전해질, 뭐 가와 나는 뭐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표현했고, 그럼 이제 보기를 통해서 한번 위의 자료들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거야.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A하고 B는 용매가 되는 거죠. 용매. 그러면 용매 A의 이제 끓는 점을 한번 계산해 볼게. 그래서 A 용매의 끓는 점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용액의 끓는 점이 얼마야? 용액의 끓는 점이 79.28이 된 거지. 79.28에다가 끓는 점 오름을 뭐 하면 돼요? 빼주면 되지. 2.53. 그러면 A 용매의 끓는 점은 76.75도씨가 되는 거고, 그럼 B 용매의 끓는 점은 용액의 끓는 점 82.62에다가 끓는 점 오름 2.53을 빼주면 80.09도씨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A역 B 중에 용매의 끓는 점이 B가 A보다 더 크잖아. 그쵸? 그러면 증기압력이 같은 온도일 때 증기압력은 누가 더 크다라는 거야? 끓는 점이 낮은 A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끓는 점이 낮은 A가.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은 끓는 점이 낮은 A가 끓는 점이 높은 B보다 크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돼야 돼. 니은 몰랄 오름 상수는 A가 B의 2배라고 있어. 그러면 이 우선 이제 오름 상수, 끓는 점 오름, 그리고 몰랄 농도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먼저 이 C의 분자량을 우리가 그냥 라지 M이라고 라지 M으로 넣으면 되구나. 여기 나에서 M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MC로 넣읍시다. MC. 그래서 C의 분자량을 MC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가구 나에서 용액의 몰랄 농도 값을 한번 계산해 볼 거야. 그러면 가의 몰랄 농도 용매 100g이죠. 근데 이제 킬로그램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1000으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리고 용질의 질량이 W가 들어있대. 그럼 W를 C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량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가의 몰랄 농도는 MC분의 10W가 돼. 그 다음 이제 나의 경우도 용액의 몰랄 농도를 계산하면 나의 경우는 용매의 질량이 50이래. 그럼 얘를 1000으로 나눠줘야지만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용질의 질량은 똑같이 W니까 C의 분자량으로 나눠줘.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MC분의 얼마? 20W가 나온다. 즉 가의 몰랄 농도가 나의 몰랄 농도의 몇 배? 0.5배. 그러니까 나가 가의 2배가 되는 거죠. 2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끓는 점 오름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가에서의 끓는 점 오름은 A 용액의 그러니까 A 용매의 몰랄 오름 상수에다가 가의 몰랄 농도로 곱해주면 되고, 나의 끓는 점 오름은 B의 용매 몰랄 오름 상수에다가 나의 몰랄 농도를 곱해주면 돼. 근데 이 몰랄 농도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냐면 1대2였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1로 넣고 얘를 2로 넣을게. 그리고 끓는 점 오름은 둘 다 얼마였어? 2.53으로 어때? 둘 다 같았지? 그러면 몰랄 오름 상수는 A가 B의 몇 배다? 2배다. 그래서 A 대 B는 2대 1이다.
그래서 니은 몰랄 오름 상수는 A가 B의 2배이다. 맞네. 디귿 증기압력 내림.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분율을 곱방값이잖아. 그럼 여기서 용질 C의 질량은 둘 다 어때? W로 같지. 그러면 우리가 용질 C의 량을 NC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 다음 A라는 용매의 량은 분자량분의 질량, 그렇죠? 분자량분의 질량. 그럼 바로 이제 분자량분의 이 질량이 이제 뭐가 되냐면 A 용매의 량이 되는 거고. 그리고 B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량분의 질량 n분의 50 이게 B의 뭐가 되냐? 용매의 량이 된다고. 근데 둘 다 어때? A, B가 같네. 그러면 가에서의 용질 C의 몰 분율이나 나에서의 용질 C의 몰 분율은 가와 나의 용매가 같고 가와 나의 용질이 같으니까 가와 나의 용질의 몰 분율은 서로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증기압력 내림은 결론적으로 뭐야? 용매 A의 증기압력과 용매 B의 증기압력 중에 증기압력이 큰 애가 증기압력 내림 역시 클 거라고. 왜? 용질의 몰 분율은 둘 다 같으니까. 근데 아까 기억에서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누가 더 크다고 했어? A가 B보다 크다고 했지. 그러면 증기압력 내림도 누가 더 크다? 아, B가 A보다 작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A가 누구야? 가잖아, 가. 가용액. 그래서 가용액이 나용액보다 크다. 그래서 이것도 맞았어.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돼. 8번 그림은 용매 100g, 물 100g에 용질 A, B를 넣어서 A 수용액과 B 수용액을 만들었대. A 수용액 같은 경우는 가점에서의 끓는 점이 나와 있고 나 수용액은 그러니까 B 수용액은 질량이 3A가 들었을 때 어느 점 내림, 그러니까 어느 점이 나와 있어. 그리고 끓는 점 오름 상수하고 어느 점 내림 상수 제시돼 있고 A의 분자량을 물어봤는데 A의 분자량을 찾기 위해서는 끓는 점 오름을 가지고 몰랄 농도를 계산해야 될 것 같고 그 몰랄 농도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질량을 분자량 갖다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이 A 기억을 해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석을. 그러면 갑시다. B의 끓는 점 오름은 끓는 점 오름 상수에다가 A의 몰랄 농도를 이제 곱해주면 되는데 그게 얼마냐? 용액이 100.255 그리고 용매가 100이니까 빼주면 0.255도씨가 되겠죠. 그리고 물의 몰랄 오름 상수가 끓는 점 오름 상수가 0.51이니까 A의 몰랄 농도는 0.5 몰랄 농도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0.5 몰랄 농도는 용액의 부피 100인데 이제 킬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것분에 얼마? 0.05 몰이란 얘기네. 0.05 몰. 그러면 얘가 0.05 몰이라는 거는 질량이 얼마야? A잖아. A. 그러면 분자량이 얼마? 20A가 나와야지만 0.05 몰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A의 분자량을 그냥 A로 할게. 그래서 A의 분자량은 얼마다? 20A다. 그래서 기억 A의 분자량은 10이 아니라 20A가 나와야 한다. 니은은 나에서 B 수용액이 끓는 점을 물어봤는데 나에서의 끓는 점이 아니라 지금 자료에서는 어느 점을 물어봤잖아. 어느 점이 나왔잖아. 그럼 어느 점을 통해서 몰랄 농도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끓는 점 오름 상수에다가 곱해서 끓는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니은 이제 해결해 볼게. 어느 점 내림. 어느 점 내림은 용매의 어느 점에다가 용에게 어느 점을 빼줘야죠. 높은 거에다가 낮은 거. 그게 이제 0.93이 나는데 그거는 어느 점 내림 상수에다가 B 가에서 나에서 이제 B의 몰랄 농도 그게 얼마 나왔냐면 0.93이 나왔다. 어느 점 내림 상수가 1.86이야. 그러면 B의 몰랄 농도는 얼마? 0.5 몰랄 농도 값이 나와야 돼. 그쵸? 그럼 0.5 몰랄 농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용액의 질량이 100, 용매의 질량이 100인데 그걸 이제 킬로그램으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1000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쵸? 그것분의 얼마란 얘기야? 역시 마찬가지로 0.05 몰이란 얘기지. 뭐가? 용질이 0.05 몰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B가 나에서의 질량이 3A란 말이야. 3A. 그러면 0.05몰이 나오기 위해서는 B의 분자량은 60A가 나와야 돼. 60A. 그래서 이제 B의 분자량은 얼마다? 60A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아까 우리 A의 분자량이 얼마? 20A. 그러면 B의 분자량은 얼마? 60A. 그래서 B의 분자량 일단 계산했고요. 이어서 그러면 나에서 B 수용액의 끓는 점은 얼마냐라고 있어. 끓는 점은. 그러면 B 수용액의 나에서의 B 수용액의 끓는 점은 그냥 TB라고 할게. 끓는 점은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에다가 끓는 점 오름을 뭐 해야 돼? 끓는 점 오름을 더해준 게 나에서 B 수용액의 끓는 점이 될 거라고. 그러면 용매의 끓는 점은 물이니까 100도가 될 거 아니야. 100도.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은 그러니까 끓는 점 오름 상수에다가 B의 몰랄 농도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100 더하기 끓는 점 오름이 0.51 곱하기 몰랄 농도 얼마였어? 몰랄 농도는 0.5 몰랄 농도였죠. 그럼 얼마가 돼야 되겠니? 100.255 A 수용액의 가일 때하고 똑같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돼. 디귿. 가의 수용액과 나의 B의 수용액을 혼합한 수용액의 어느 점 내림. 어느 점. 그러니까 어느 점을 물어봤어. 어느 점을. 그러면 어느 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TF라고 할게. 어느 점이라는 거는 순수한 용매의 어느 점에다가 얘를 이렇게 F0라고 할까? TF0 순수한 용매의 어느 점에다가 뭐를 어느 점 내림을 빼준 값이 뭐가 된다? 용액의 어느 점이 된다. 얘는 순수한 물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점 내림 값을 찾으면 되겠네. 그럼 어느 점 내림 값은 어느 점 내림 상수에다가 A 수용액과 B 수용액의 혼합 용액의 몰랄 농도를 곱해주면 될 거라고. 그러면 어느 점 내림 상수는 1.86이 되는 거고. 그러면 혼합 용액의 몰랄 농도만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A 가에서의 몰랄 농도가 0.5였잖아. 그쵸? 0.5. 100에 그러니까 100g당 100g에 해당해서 0.05몰. 그렇죠? 0.100 용매 100에 용질 0.05몰. B 수용액에 놔도 어땠어? 용매 100g 안에 용질이 0.05몰. 그래서 0.5몰 농도였단 말이야. 그러면 가나를 혼합하면 용매는 200. 그렇죠? 20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용 질의 양은 0.05 더하기 0.05니까 0.1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얘 이제
뭐로?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럼 똑같잖아. 0.5 몰랄 농도. 그쵸? 그래서 0.5 몰랄 농도. 그러면 얼마? 0.93. 그러면 0.93을 뭐해? 빼주면 마이너스 0.93 도씨가 혼합 용액이 어느 점이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돼. 4페이지의 9번 어느 점 내림에 대한 실험인데 용매 물 100g에 포당을 10g을 녹인 수용액 20ml를 실험관에 놓고 그리고 그때 포도당 수용액의 어느 점이 T1일 때 이번에는 포도당 수용액 대신 설탕을 10g을 사용하여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했나 봐. 그때 설탕 수용액이 어느 점이 T였다라는 거야. 포도당은 단당류고 설탕은 이제 이당류. 그러니까 설탕의 분자량이 포도당의 분자량에 비해서 대략 2배 정도가 커. 그러면 같은 질량이라고 한다면 용질의 물수는 대략 포도당이 설탕에 비해서 2배 정도가 용질의 양이 더 많을 테고 그러면 똑같은 용매에 100g 안에 녹였으니까 포도당의 몰랄 농도가 설탕 수용액의 몰랄 농도보다 대략 2배 정도가 크다라는 거야. 2배. 그래서 이제 포도당의 몰랄 농도가 설탕의 몰랄 농도보다 크다. 그러면 똑같은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점 내림은 물에 어느 점 몰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해주면 되는데 포도당이 설탕보다 몰랄 농도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점 내림도 포도당이 더 큰 거고 그래서 포도당 수용액이 설탕 수용액보다 어느 점이 더 낮다. 그래서 T1이 T2보다 낮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가에서 포도당 수용액 30ml를 사용하면 어느 점은 T1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포도당 수용액 30ml를 사용하든 300ml를 사용하든 몰랄 농도가 변하지 않으면 어느 점은 용액의 어느 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나에서 수용액이 어느 동안 온도는 점점 낮아진다라고 했어. 수용액이 언다라는 거는 누가 오냐면 용매가 오는 거잖아. 그러면 용매의 질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럼 용매의 질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몰랄 농도가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잖아. 왜? 용질은 변함이 없어. 용매만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용매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액체 상태 용매. 그래서 점점 낮아진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돼. 페이지 10번 서술형 문제. 고체 A, B를 각각 녹인 수용액에 대한 자료라고 했고요. 그리고 용질의 질량, 물의 질량, 어느 점이 주어졌네. 그리고 B의 분자량분의 A 분자량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쓰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이 문제는 어느 점 내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어느 점 내림은 용매의 어느 점 빼기 용액을 프라임을 할게. 용액의 어느 점을 빼준 값이 어느 점 내림 현상이 되겠지. 그거는 어느 내림 상수에다가 그리고 몰랄 농도를 곱해주면 돼. 근데 둘 다 이제 용매를 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용매의 어느 점은 0도씨가 될 거라고. 그러면 A를 쓸게요. 델타 T A는 결론적으로 0.31이 되는 거고 어느 점 내림. 그리고 물의 어느 점 상수에다가 A 용액의 몰랄 농도. B 용액의 어느 점 내림도 0.62. 그러면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 B를 곱해주면 되는데 그게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1대2라는 얘기죠. 0.31 대 0.62. 그래서 A의 몰랄 농도와 B의 몰랄 농도가 결론적으로 1대2의 몰랄 농도의 B를 갖는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A의 몰랄 농도 B 대 B의 몰랄 농도의 B는
1대 2가 되는 거고 몰랄 농도를 계산하면 A 같은 경우는 물의 질량이 1000이래. 그러면 1000분의 1000 1kg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자량 모르니까 그냥 A분의 57이라고 할게. 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용액 B는 물의 질량이 250이니까 얼마? 1000분의 250kg. 그러니까 0.26kg이 되겠네. 그리고 B의 분자량분의 질량 15의 비율이 1대 2다. 그래서 이 분자량 B를 찾으면 A의 분자량 대 B의 분자량은 114대 60이 나와. 그러면 B분의 A 값 그랬으니까 60분의 114.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1.9가 나와. 그래서 정답은 1.9가 돼야 돼. 104페이지 11번 25도에서 1기압 용질 X를 2g, 그러니까 용질의 종류는 다 X고요. 똑같은 2g을 서로 다른 용매 A, B에다가 각각 녹였대. 그리고 어느 점 내림값이 주어졌는데 용질이 똑같은 X로서 2g이라는 거는 용질의 양은 실험 1이나 2나 3이나 어떻다라는 거야. 다 동일하죠. 그게 몇 몰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용질의 양은 실험 1, 2, 3 다 동일하다. 일정하다. 그러면 실험 1에서는 용매의 질량이 200, 2는 100, 3은 400. 그러면 실험 1과 2와 3에서의 우리 여기다가 이제 몰랄 농도, 몰랄 농도의 B를 만약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실험 3일 때의 몰랄 농도의 B를 우리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험 1일 때가 몰랄 농도 B가 2가 되는 거고 실험 2일 때가 몰랄 농도 B가 4가 되겠지. 왜냐면 용질의 양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용매의 질량의 몰랄 농도는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실험 1과 2와 3의 몰랄 농도 B는 2대 4대 1이다. 그러면 이제 기억 가는 B다라고 했는데 어느 점 내림이 1과 2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점 내림이 딱 2배가 증가했어. 만약 A하고 가가 서로 다른 물질이었다고 한다면 몰랄 농도가 2배가 됐다고 해가지고 어느 점 내림이 2배가 될 수는 없어. 왜냐?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몰랄 어느 점 내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봐. 어느 점 내림은 어느 점 내림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가 된다고. 근데 이 어느 점 내림 상수는 용매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딱 2배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딱 2배가 됐단 말이야. 몰랄 농도가 2배가 됐는데 어느 점 내림도 2배가 됐다. 그러면 A하고 가는 같은 종류라는 거야. 그래서 A는 가는 A다. 그 다음 계속 기억 틀렸고 니은 몰랄 농도는 1이 3의 2배다. 그쵸? 2대 1이죠. 그래서 니은 맞았고요. 디귿 용매의 몰랄 내림 상수는 A 대 B가 T1 대 ET2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계산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2에서의 어느 점 내림과 3에서의 어느 점 내림의 비율이 ET1 대 T2다. 이거는 용의 기는 용매 A를 사용했잖아. 그러면 용매 A의 어느 점 내림 상수를 KA라고 할게. 곱하기 A의 몰랄 농도. 그렇죠? 그러니까 2에서의 몰랄 농도. 근데 2에서의 몰랄 농도는 우리 4. 그러니까 얘를 이제 바로 4라고 쓸게요. 4. 그다음 그다음에 실험 3은 용매가 B니까 B의 몰랄 내림 상수 KB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몰랄 농도 1. 그게 ET1 대 T2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KA 대 KB 용매의 몰랄 내림 상수 A 대 P는 몇 대 몇이 되냐면 T1 대 ET2가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T1 대 T2. 그래서 D굿도 맞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돼요. 104페이지 12번. 그림은 물 100g에 비발성 비전해질 용질 X하고 Y를 각각 녹인 수용액의 어느 점을 용질의 질량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했네. 그러면 먼저 용질의 질량이 둘 다 6g일 때 A는 어느 점 내림이 A가 되는 거고 Y는 3A가 됐어.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한번 갑시다. X의 분자량이 180이라고 또 주어졌어.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갑시다. 물의 몰랄 내림 상수를 물어봤는데 지금 X 같은 경우가 분자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용질의 질량이 주어졌고 또 용매의 질량도 주어졌고 어느 점 내림 그러니까 어느 용액의 어느 점 그러면 용매의 어느 점이 0이니까 어느 점 내림이 A라는 것도 주어졌다고. 그러면 이제 식을 써서 가면 X 수용액의 어느 점 내림을 델타 T X라고 표현할게요. 물의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X 수용액의 몰랄 농도. 그게 얼마다? A다. 그러면 우리 X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계산하면 되는데 용매의 질량이 100이니까 1000분의 100kg 즉 0.1분의 그리고 용질의 양은 분자량분의 질량. 그래서 180분의 6.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1분의 180분의 6이니까 3분의 1 몰랄 농도가 나오겠네. 3분의 1 몰랄 농도. 그러면 물의 몰랄 내림 상수값은 3A 곱하기 3분의 1이 A가 되니까 얘는 3A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그 다음에 니은 용액의 몰랄 농도 Y와 X 수용액의 뭐 3배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느 점 내림의 B와 몰랄 농도의 B는 같겠지. 둘 다 용매가 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바로 식을 써가면 X의 어느 점 내림인데 Y 수용액의 어느 점 내림은 A 대 3A. A 대 3A다. 이거는 뭐에 비례한다?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그러면 X의 몰랄 농도 대 Y의 몰랄 농도가 A 대 3A. 그쵸? 그러면 아까 뭐 일단 얘 계산해 봤으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몰랄 농도가. 1이 돼야 되겠네. 1. 그래서 용액의 몰랄 농도는 Y의 수용액이 X 수용액의 3배. 정확하게 1 몰랄 농도가 될 거야. Y는. 왜냐면 X가 3분의 1 몰랄 농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3배 맞고요. 그 다음에 Y의 이제 분자량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Y의 몰랄 농도가 1이었잖아. 1. 그러면 Y의 몰랄 농도는 용매 100g이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0.1kg 분의 1kg 분의 Y의 분자량 분의 얼마? 6. 그게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그러면 Y의 분자량은 60이 나와야 되겠네. 60. 그쵸? 60. 그러면 0.1분의 60분의 6. 즉 0.1분의 0.1. 그러면 1 몰랄 농도. 그래서 Y의 분자량은 60이 나온다.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4번. 페이지 13번. 그림 가와 같이 A, B 수용액을 반투막으로 분리된 U자관에 수면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각각 넣어두었더니 나와 같이 B 수용액 쪽의 수면이 높아졌다. B 쪽의 수면이 높아졌다는 것은 A 수용액에서 B 수용액으로 용매가 즉 물이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은 B 수용액에 P의 압력을 가해 줬더니 다시 원래의 높이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온 거야.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고 A, B는 비전해질이다.
그러면 기억. B 수용액과 A 수용액의 삼투압 차는 P기압이라고 했는데 두 수용액의 삼투압 차이만큼 높이 차이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나에서 높이 차이가 얼마냐면 H였지. H. 그리고 나서 이 높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얼마의 압력을 가했냐면 P라는 압력을 가했다란 말이야. 그래서 A, B의 수면의 차이가 나타나질 않았어. 그냥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P 수용액과 A 수용액의 삼투압 차이는 B 수용액이 A 수용액에 비해서 P 기압만큼 높았다라는 얘기가 돼.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니은 가에서 농도는 A 수용액이 B 수용액보다 작다.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 즉 물이 이동하잖아. 그래서 A 쪽에서 B 쪽으로 용매, 물이 이동했기 때문에 A 수용액이 B 수용액보다 농도가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디귿 나에서 A 수용액의 용질이 B 수용액 쪽으로 이동했는데 삼투압은 우리가 반투막, 즉 용매는 이동하지만 용질은 이동하지 못하는 막을 이용하잖아. 그래서 용질은 이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돼. 105페이지 14번 비발성 비전해질 물질 X 수용액 간화되어 있는 자료인데 간은 수용액의 부피가 100에다가 X의 질량 용질 0.18에다가 삼투압이 0.24 그리고 온도가 300켈빈 그리고 기체 상수가 0.08 atm 리터 per 몰 켈빈이라고 주어졌어. 0.08. 그러면 이걸 정량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 상수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제 삼투압이라는 거는 CRT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기억 봅시다. X의 분자량이 180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투압 CRT를 수용액 가의 값에다가 도입을 하면 X의 몰 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에서 삼투압이 얼마냐면 0.24가 됐고요. 그리고 몰 농도는 모르니까 그냥 C로 넣을게. 그리고 상수가 얼마냐면 0.08 그리고 온도 절대 온도는 얼마? 300켈빈. 그러면 몰 농도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01 몰 농도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X의 분자량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잖아. 그럼 X의 분자량은 몰 농도 0.01 몰 농도. 그러면 용액의 부피가 100ml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0.1L분의 X의 이제 분자량을 mx라고 할게. X의 분자량분의 용질이 얼마? 0.18이죠. 0.18 몰. 그러면 X의 분자량은 얼마가 나오냐면 180. 분자량이 180인 것 보니까 포당이 되겠네. 그래서 기억은 맞았어.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기억은 즉 삼투압은 0.12다 라고 지금 이야기했죠. 그러면 나에서의 C의 몰 농도 값을 계산하고 그거를 우리가 파이는 CRT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될 거라고. 그럼 나에서의 몰 농도 그러면 나에서의 몰 농도를 우리가 라지엠 나라고 할게요. 나라고 할게. 그러면 용액의 부피는 100이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0.1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분자량 나왔죠? 180. 180분의 질량은 0.3 26.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몰 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0.02 몰 농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0.02라고 쓸게요. 그래서 기억은 0.12가 아니라 얼마? 0.02. 그쵸? 삼투압을 물어봤구나. 농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삼투압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삼투압 파이는 CRT. C는 0.02, R은 0.08. 그리고 온도는 300켈빈.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48 atm이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기억을 뭐 했냐면 일일이 다 계산했잖아.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이 같은 이제 용질을 사용했잖아. 그러면 가에서의 용질의 X의 질량이 0.18이면 나에서는 0.36이잖아. 그러면 몰롱도가 몇 배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용매 똑같이 100ml인데 두 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몰롱도가 두 배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삼투압도 몇 배가 증가해야 돼? 두 배가 증가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0.48이구나 라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쉽게 풀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0.48이다. 이제 그렇게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는 접근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일단 기억은 0.48이 나온다. 그 다음 이제 다르 갑시다. 다는 뭐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긴 있는데 이것도 먼저 우리가 일일이 다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갑시다. 이번에는 이제 디귿, 니은 온도가 몇 도냐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수용액의 부피가 200이고 그리고 X의 질량이 0.36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몰롱도하고 같냐면 가의 몰롱도하고 같을 거라고. 그쵸? 근데 가에서 아까 몰롱도가 얼마가 나왔어? 가에서 0.01이 나왔지. 그럼 다도 몰롱도가 얼마라는 얘기야? 0.01 몰롱도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삼투압 파이는 CRT라는 공식에다가 삼투압이 0.28 몰롱도 0.01 상수는 0.08 곱하기 온도. 그럼 이제 온도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 이항을 시키면 온도가 350 켈빈이 나와. 350 켈빈. 그래서 니은은 350 켈빈이다. 그래서 니은은 175가 아니라 350 켈빈.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답이 돼야 돼. 105페이지 15번 25도 1기압 용질 A는 0.01g을 녹인 10ml와 용액이 10ml 그리고 용질 B 0.04g을 녹인 수용액 10ml. 용액의 부피는 동일하네. 그리고 용질의 질량만 0.01g, 0.04g. 그리고 삼투압을 측정했는데 A는 0.04기압, B는 0.088기압으로 B가 A보다 삼투압이 2배가 컸대요. 봐. 질량은 누가 더 몇 배 컸니? B가 2배가 더 컸지. A보다. 4배 컸지, 4배. 4배 질량. 용액 부피 똑같고. 그래서 B가 A보다 질량이 4배가 컸어. 근데 삼투압은 B가 A에 비해서 4배가 큰 게 아니라 2배가 컸단 말이에요. 2배. 그 얘기는 몰 농도의 B가 A하고 B가 1대2란 얘기죠. 1대2가 되는데 질량이 0.04로 0.01의 4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삼투압은 2배가 컸다라는 것은 분자량이 B가 A보다 2배가 더 컸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뭐 계산하지 않아도 이렇게 뭐 머리로 이렇게 계산해도 직접 계산하지 않고 머리로 계산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해. 근데 뭐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A의 삼투압 대 이제 B의 삼투압은 CRT가 되는데 RT는 서로가 같단 말이야. 그리고 이 A의 몰롱도하고 이제 B의 몰롱도의 이제 B와 같을 텐데 일단은 용액의 부피는 똑같으니까 용질의 량이 A, B의 몰롱도에 비례하겠죠. 그러면 삼투압의 비율이 0.04 대 0.08이니까 1대 2. 그러면 이제 부피 똑같고 그러면 용질의 양도 1대 2가 나와야 돼. 1대 2. 그럼 용질의 양은 A의 분자량분의 A의 질량대 B의 분자량분의 B의 질량의 B. 그러면 결론적으로 A의 분자량 대 B의 분자량은 1대 2가 돼야지만 농도 B가 1대 2, 즉 삼투압 B가 1대 2가 된다. 그래서 B가 A의 2배 기억 맞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고. 니은 수용액의 초기 몰롱도 A 수용액이 B 수용액의 2배다. 보세요. 몰롱도
A와 B의 몰농도 B는 3토와 B. 그러면 B가 A의 2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거꾸로 이야기한 거고 반대로. 그 다음 D. 디귿. A 수용액과 B 수용액의 몰농도는 처음보다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물이 반투막을 통과해서 깔때기 안으로 둘 다 들어갔잖아. 둘 다. 그러면 용매의 양이 늘어났어. 그러면 용액의 양이 늘어난 거잖아. 용질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돼? 몰 농도는 처음보다 둘 다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돼. 105페이지에 16번.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용액의 농도가 클수록 증기 압력은 작아지죠. 그래서 우리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주는 거잖아. 그래서 용액의 이제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증기압력 내림을 빼주면 된다.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이 용액의 증기압력이 된다. 그러면 용액의 농도가 크다. 그럼 용액의 농도가 크다라는 거는 용매의 몰 분율이 낮다.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력도 작아진다. 그래서 1번 맞는 이야기. 2번 순수한 용매에 비해 용액의 어는 점은 높다. 그쵸? 증기압력 내림 현상이 일어나면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 그래서 순수한 용매에 비해 용액의 어는 점 얘기했구나. 끓는 점이 아니라 어는 점은 높다가 아니라 어는 점은 낮다. 대신 끓는 점은 높다. 그래서 2번 내용이 일단 틀렸고 우리가 얘를 이제 상평형 이제 곡선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했었어. x축을 우리가 이제 온도로 놓고 y축을 압력으로 놓을 때 물의 이제 상평형 곡선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겠죠. 이게 이제 증기압력 곡선, 이게 융의 곡선, 이게 이제 승화 곡선.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력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면 3중점을 중심으로 융의 곡선도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기압일 때, 기압이 1기압일 때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은 여기였는데 용액 끓는 점은 그것보다 더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진다. 그래서 요거의 차이를 우리가 끓는 점 오름이라고 표현했고 1기압일 때 어는 점은 여기였단 말이야. 여기. 근데 용액의 어는 점은 더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어느 점 내립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갑시다. 삼투압은 용액의 몰 농도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렇죠? 삼투압 공식이 파이는 CRT. 그렇죠? CRT. 그래서 몰 농도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4번 용액의 몰랄 농도가 2배가 되면 끓는 점 오름도 2배가 된다. 끓는 점 오름. 여기 끓는 점 오름은 끓는 점 오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에 비례하니까 몰랄 농도가 2배 되면 끓는 점 오름도 2배가 된다. 4번도 맞는 얘기고요. 5번 묽은 용액에서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질의 입자수에만 비례하는 성질을 이걸 우리가 묽은 용액의 총괄성.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제 용액 같은 경우는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지가 않아.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용액이 이상용액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상용액은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어. 근데 대신 이 용질이 어떤 용질이 되냐면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라고 할 때 이 물질, 그러니까 용매에 녹이는 이 용질의 입자 수에 따라서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삼투압이 다 용질에 비례한다라는 걸 우리가 용액의 총괄성이다라고 한다고. 정답은 2번이 돼야 돼.